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일종의 타임캡슐 언박싱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아마 타임캡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친한 친구들 또는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야, 우리한테 소중한 물건을 묻어놓자, 나중에 우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거 꺼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타임캡슐, 이제 그런 의미의 타임캡슐은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묻어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12년 13년 정도에 유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던 집이 굉장히 좁아서 여기 뉴욕에서 산책, 파리에서 산책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책이 꽉 차가지고 거의 움직일 공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부를 하고, 야, 이 책들은 내 인생 책들이야, 이 책은 진짜 버리기 싫어하는 책들만 모아서 친척분 집에 잠깐 맡겨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친척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네 책 다시 가져가 그러셔서 이제 오늘 보니까 3박스 정도가 오늘 우편으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꺼내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새록새록 옛날 이야기도 떠오르고 이야기 보따리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제 많은 궁금이 분들이 조승현 작가는 어떤 책을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어떤 책인가는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진짜 재밌으면 그 시점에 제 인생 책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 읽은 책들은 제 인생에서 중요성이 조금 더 희미해지죠. 옛날에 제 가치관이나 제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들도 그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계속 사람이 변해왔기 때문에 10대 때 감명 깊게 읽은 책, 20대에 읽은 책, 30대에 읽은 책 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책들은 대체로 저의 어떤 인문학적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읽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궁금이 분들께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딱 표지를 보고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릿 듀라스의 연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일 텐데, 이 책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 읽은 책일 거고요. 이 문법이 굉장히 쉬워서 산 걸로 기억을 해요.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와 프랑스의 옛날 좀 오묘한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었던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에디숑 드 미뉴이라고 하는 출판사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빈티지 감성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같은 화려한 표지 디자인도 없고 약간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 공부하는 사람들 대체로 읽는 그냥 스탠다드 리딩으로 알고 있어요. 스탠달의 루제누아, 적과 흑, 나폴레옹 시대에 격변하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노아는 신부님의 옷을 뜻하고, 루지, 빨간색은 이제 피니까 군인. 그 당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하는 두 개의 최고의 커리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던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005년 그때죠. 프랑스에 가가지고 한창 프랑스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책을 맨날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따라잡기 위해서 그들의 필독서는 좀 다 읽자 해가지고 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도 재밌네요. 알베르토 모라비아라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쓴 경멸이라는 책이에요. Il Disprezzo라는 책인데, 프랑스 문화에 빠져있고 이탈리아를 한창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르 메프리라고 하는 고다르 감독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문화에 입문할 때 기본적으로 고다르 감독 영화랑 트로프 감독 영화는 볼 줄 몰라도 다 보잖아요. 너무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저게 뭐지 하고 아리송한데 다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메프리라고 하는 브리짓 발도가 주연한 영화로 기억을 해요. 소설을 읽어야 이해가 되나? 하고 이탈리아도 공부할 겸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소설을 읽어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디노 부짜티의 Il deserto dei tartari. 이 책도 이탈리아어 공부할 때 읽은 책이죠. 이탈리아로 돼 있고, 서리얼리즘이에요. 그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험준한 산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래 읽은 책이라서 제가 그냥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탈리 북쪽의 험준한 산, 트렌토 쪽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령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의 모습하고 좀 많이 동화가 돼가지고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 책 다 뜯어진 거. 그때 이제 보들레르의 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보들레르의 시를 여기서 통째로 한번 읽기도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보들레르의 시 여행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프랑스어를 배울 때 한 21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뉴욕이었죠. 뉴욕의 플라자 호텔 옆에 프랑스어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보들레르에 꽂힌 다음에, 그건 헌책방에서 샀고, 보들레르는 그 다음에 프랑스 19세기 3인방이잖아요. 벌렌, 람보 그들을 다 사가지고 사전 찾으면서 하나하나 읽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산 책일 거예요.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책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프랑스어를 안 잊어버리려고 산 책들인데, 사실 군대에서 책이 굉장히 잘 읽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군대에서 읽은 소설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잘 읽혀요. 진짜 뭐 핸드폰도 없죠. 그 당시에는 사이버 지식정보방 가도 뭐 인터넷도 잘 안 되죠. 취침 시간 다음에 1시간 동안 독서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그 업무도 하나도 없고 뭐 훈련도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읽은 책들인데, 이상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마 조금 더 탐구 생활이랑 관계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졸지 듀비라는 분의 책인데, 이 졸지 듀비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세 생활사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역사를 복원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콜 드 루브르 박물관 학교에 다닐 때 중세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프랑스 중세에 대해서 알려면은 졸지 듀비의 책을 갖다가 읽어라. 여기에 보면은 뭐 중세기에 계보 외우고 뭐 귀족들 집안 혈통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사가 지배하는 사회란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세기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중세기의 요리는 어땠을까, 이런 일반 사람들의 삶, 뭘 입었고 뭘 먹었고 어떤 집에 살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분이어서 졸지 듀비 책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극작가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콜네하고 라신이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루이 14세 시대 극작가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가 프랑스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같아요. 이 시대 시 형태를 보면 알렉산드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시 한 줄이 항상 12박자를 이루도록 이렇게 쓰고, 12가 참 희한한 숫자잖아요. 3으로도 나눌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고 6으로도 나눌 수 있고 2로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12박자를 갖다가 66으로 나누거나 444로 나누거나 3333으로 나눠가지고, 이 당시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연극 같은 걸 보면 항상 이렇게 약간 노래 부르듯이 흘러가는 약간 그런 불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랑스어를 가장 잘 구사한 사람이어가지고 콜네이의 작품들을 보면서 프랑스어 발음을 갖다가 연습한 적이 있죠. 처음에는 좀 놀림도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말 발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자꾸 사극 말투로 말을 하면 좀 웃기겠죠? 네, 이거는 이제 천일야화예요. 프랑스에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쪽에 이란 문화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란 문화원 앞에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아랍어 레슨이 가능하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중동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지만 상당히 힘든 상황이어서, 시리아나 이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옛날에 막 교수하고 이러시던 분들인데, 거기서 포스터 붙여놓고 아랍어 레슨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교수하던 분한테 아랍어 레슨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아랍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언젠가는 천일야화를 아랍어로 읽겠다, 하지만 일단은 프랑스어로 읽자 해가지고 이제 읽은 기억이 있고, 몇 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권밖에 없죠? 장 주노,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소설가고, 제가 소개드린 소설가들은 다 약간 파리의 세련된 인생이나 부르주아적 삶을 그리고 있는데, 장 주노는 알프스와 지중해가 만나는 그 동쪽 프로방스 지방을 주제로 이제 책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고립된 시골 마을에 그렇게 웅대한 자연이 있는데 살면은 막 바람 하나가 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파도가 치면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참 제가 자전거에 빠져 있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프랑스어로 산 첫 번째 소설일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 책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저희 동네 앞에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바운스 앤 노블이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갔거든요. 마지막에 간 게 3년 전이라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린 건데, 전에는 프랑스어 문학 섹션이 꽤 큰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몇 권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버르 까뮤, 장폴 사르트르 이런 미국인들도 잘 알만한 사람들만 있었고, 그 당시 제 입장으로는 특이했던 마리제 콩데라는 분이 쓴 세구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책이 그때는 저한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세계사에 관심이 많다 그래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일단 표지에 보면은 아프리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리 그쪽에 있는 굉장히 큰 왕국이었고, 그것이 이제 서구와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과정을 갖다가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역사가 이렇게 흥미롭구나 깨닫게 해준 책이고, 이 책을 제가 발견한 게 아마 2000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2개가 있는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나라에 가서 학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책을 빨리 읽도록 스스로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체로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대작들이 있죠. 그래서 그 대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전과 문법책을 가지고 읽으면 다른 책들은 다 그 대작들의 구조를 응용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대체로 굉장히 읽기가 쉽더라라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사람한테 2개의 대작은 알레산드로 만조니의 이 프로메시 스포지하고 단테 알기에리의 코메디아 디비나, 신곡이죠. 단테 알기에리의 이 코메디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 에디션은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이게 단테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테를 가르치는 분들이 현대인들이 쓴 거예요. 이 단테를 읽다가 막히는 이유가 갑자기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를 왜 들먹거리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 시대를 연구하는 분들이 단테가 이 사람을 인용했을 때는 단테 시대에 이 사람이 이런 명성이 있었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예로 든 거다. 이런 게 아래 다 나와가지고 사실 시를 읽다가 딱 막히면은 이걸 갖다 다 막 일일이 딴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아래 보면은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인용했구나.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읽을 때 저는 뭐 하루에 한 페이지씩밖에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읽었지만, 그리고 이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중요한 칸토, 이제 구절들을 갖다가 요약해 놓긴 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갖다 처음 느꼈는데, 3번째 칸토일 겁니다. 가장 유명한 라인 있죠? 지옥의 문에 써 있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옥의 문 앞에 문지방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Per me si va nella città dolente, per me si va nell'eterno dolore, per me si va tra la perduta gente. Giustizia mosse il mio alto fattore, fecemi la divina potestate, la somma sapienza e il primo amore. Dinanzi a me non for cose create se non eterne, e io eterno duro. Lasciate ogni esperienza, voi che entrate. 이 리듬을 갖다가 이 단테를 읽으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가 대체로 끝이 다 이, 아, 오, 으, 이 4개 중에 하나로 끝나는데, 이게 보면 한 줄에 10음절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를 폐허하거나 이를 폐허하거나, 그래서 오, 이, 아, 이, 오 이런 식으로 이제 끝 글자를 갖다가 일정한 리듬으로 맞춰가지고 시를 쓰는 이 이탈리아어의 아름다움을 이 책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들레르 따로 하나 한 것처럼 신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만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하는 에피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이건 제가 언제 읽었냐면요, 이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현대 영어 스펠링으로 안 돼 있어요. 이 에디션을 제가 일부러 읽은 이유가 오리진 복화 준비할 때 제가 이걸 읽었어요. 물론 초우서는 미국에서 영어 시간에 다 읽어요. 요 초우서는 지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아마 거의 못 읽으실 겁니다. 이걸 읽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영어가 현대 독일어와 같은 뿌리에서 막 갈라져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독일어 문법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프랑스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때여가지고 프랑스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오리진 보카라고 영어 어원에 대한 비디오, 조승현의 탐구 생활이 오리진 보카 채널이었거든요. 그거 할 때 초우서를 읽으면서 단지 그냥 어원 사전에서 이 단어가 옛날에 이런 뜻이었다더라 정도 가지고는 이 단어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맥 전체를 갖다가 좀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사뮤엘 존슨, 첫 번째 영어 사전을 집필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존슨's Dictionary.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영어를 어떻게 썼나. 그 다음에 조너탄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기도 하지만 저널리즘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책을 갖다가 잔뜩 읽었었고요. 독일어 공부할 때는 상당히 보편적인 책들 읽은 것 같아요. 레마르케의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이런 책들.
이 책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책 티가 나죠. 아나톨 프랑스의 신들은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로베스피에르나 시대를 보면 공포 정치를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도들이 다시 남들을 다 죽이는, 혁명도들이 자기 스스로도 피해 목마른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린 책이어가지고 좀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이제 한 박스 풀었습니다. 원래 이 세 박스를 다 오늘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박스 하나 풀었는데도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두 박스는 언박싱 에피소드를 다룰 준비를 할게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거 이대로 보관을 해놨다가 저 혼자 안 풀고 꼭 우리 궁금이 분들이랑 같이 언패킹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야기 보따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